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합니다. 산다는 게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또 보수의 상황이 되게 피곤한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거하고 조금 관계없이. 그런데요. 예.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한국당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아마 좀 짐작이 됐던 사실 그런 부분인데 결국 비대위하고 조강특위는 엇박자가 충돌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이제 전원책 변호사의 언행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하루 만에 또 해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문자 해고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어제는 전 변호사가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군요. 예, 이게 뭐 정파가 아니라 개파다, 사조직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뭘요? 얘기하기 되게 싫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현재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몇 가지 규정한 게 있죠. 그죠? 사조직이다, 일종의. 예.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이익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으로 해서 보수를 이제 팔아먹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저는 뭐 이거 표현은 좀 거칠어도 예. 그런 규정 자체는 저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전부터. 예. 예. 저는 옛날부터 그걸 느꼈던 사람이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 벌어진 이제 그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사이에 갈등이랄까 뭐 이런 걸 보면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뭐냐면 하나는 이제 조강특위의 위상과 권능에 관한 예. 이견이 있고 하나는 전당대회 시기에 관한 예. 이견이잖아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이제 그 전원책 변호사를 모셔올 때 뭐 식보초래를 했던 예. 말까지 있을 정도로 여러 차례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조강특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두 분 사이에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런 기본적인 게 이견이 노출이 되느냐? 예.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당의 이제 조강특위라고 그러면 통상적인 위상과 권능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전 변호사는 그 전권을 받았다는 것을, 전권의 개념이 김병준 위원장과 달랐던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두 분이 사전에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봐야 되는, 상식적으로. 네. 예. 그런 이견이 나타나는 건 저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두 분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나 하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뭐 뚜렷하게, 예,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또 없더라고요. 예. 그럼 우선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뭐 단지 저 개인의 추정인데, 지금 당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그죠? 전당대회에 안 나오겠다. 라고 예. 명백하게 선언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른바 비박계의 대표격이니까, 예. 그럼 친박 쪽에도 출마하지 마라. 예. 라는 무언의 압박, 무언의 메시지 뭐 이런 거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를 말하자면 김성태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예. 어떤 뭐 묵시적인 동의랄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석하는 당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이제 그렇다면 혹시 전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예.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지만 예. 영입을 해서, 그죠? 당 대표를 예.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뭐 세력을 만든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뭐 친박과 비박 간에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이런 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영입을 해서 당 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선시키고 하는 데는 준비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예. 2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시기를 7월이나 6월로 미루자는 것이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전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전에 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6개월 정도 시간으로 활동한다는 게 다 공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 한 개인의 마음대로 시간을 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전 변호사가 모르실 리도 없고 그럼에도 전당대회 시기에 관해서 그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 걸 보면 뭔가 두 분 사이에 정치적 그 뭐 계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생각이 달랐던 것 아니냐. 그렇게 그냥 추리해 볼 뿐이에요. 예, 이게 좀 추론이시긴 한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개최 시기라고 하는 게 갈등이 어쨌든 표면이고 그다음에 해촉의 명분은 월권인데 실제로 그 두 가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자체로 문제될 것들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두 분이 다른 분을 이제 대표로 생각하게 되면서 나선 핵심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는가. 글쎄 아주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지만 뭐 근거가 뭐냐 그럼 뭐 내놓을 만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합리적 추론을 해보자면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뭔가 다른 종류의 이견, 좀 더 핵심적인 이견이 결국 표면들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갈등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물리적으로 2월이 불가능하다, 뭐 7월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서 사실 이 얘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다 표면적인 것들에 좀 가까워서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뭐 이번에 이제 회촉을 하니까 친박계가 바로 김병진 비대위원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내 추론이 맞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어제 이제 전원식 변호사 기자회견 사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할까 그랬는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 상당히 언론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조직 분위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또 인적 쇄신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절반은 물갈이 해야 되고 폼 잡고 살았던 분 눌러라. 신진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 지금은 적기다. 보수 흉내 낸불 자중해야 된다. 결국엔 뭐냐면 내부에서 물갈이를 대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좀 이렇게 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정도의 얘기거든요. 아니 뭐 미리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저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50%가 아니라 90%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현직 국회의원을 바꿔야 될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명한 방법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뭐 현실이 그렇고 의욕이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미리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뭐 옳은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판단이 나올 만큼 당을 혁명적으로 안 바꾸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문제의식은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물론 명분처럼 이야기된 거지만 또 뒤집어 보면 한국당의 현재 비대위의 결과물이 조강특위의 결과물이 기존의 인적청산의 범위나 어떤 수준이 높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또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보면 저도 이제 그 작업을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당에 있을 때 정말 어려워요. 아니, 바꿔야 될 대상을 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그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개 중앙당에서 판단할 때 저 사람 교체 대상이다라는 사람을 그 지역에 조사를 해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 한둘 빼놓고는 대개 지역구에서도 인지도는 높은데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건 평가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건 교체 대상인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럼 현실적으로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나은 사람이 낫다는 조건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찾는데도 쉽지 않지만 좋은 분이 있어도 가서 하면 다 정치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찾는 데 시간 걸리고 사람 설득하는 데 시간 걸리고 또 설득을 해도 그분이 정치를 전혀 안 하던 분인데 좋을지에 선거에 나가려면 준비할 게 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람을 바꾼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 개최가 겨우 2월 개최로 가닥은 잡아가고 2월 개최론이 결국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엊그제 이제 우리하고 또 인터뷰를 또 조강태 위원과 했습니다만 너무 좀 급하게 이거 좀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걸 보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 정도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욕심껏 뭐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건 처음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인적 쇄신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대대적으로 할 생각했으면 스케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오다가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이제 시간에 몰려가지고 그죠? 시간에 쫓겨서 하게 되니까 뭐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지금 친박 진영에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바로 얘기 나오자마자 김병준 위원장의 사퇴 요구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구상하는 바를 이제 좀 더 밀어붙이려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밀어붙일 생각인데 그러면서 또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더 조기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당초에는 뭐 제 추론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7월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황교안 국무총리를 영입하거나 이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해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 건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마 지금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민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빠졌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직은 내년 초에 친박 세력이 자유한국당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은 자기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민심이 역풍이 심하게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을 하더라도 누구를 내세우려고 그럴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자, 지금 비대위 그동안도 사실은 좀 뚜렷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진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 같으면 이제 힘을 쥘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뭐 바꿀 수도 있고 사람도 바꾸고 뭐 조직도 바꿀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누가 들어가도 상황도 그렇고 시기적인 특성도 그렇고 뭘 뾰족하게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렸던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뭐 어려운 일이라고도 그러나 다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보수 세력을 재편해야 되니까 나라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소명의식은 좋은데 당에 있어 본 분도 아니고 현실 정치 해본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부딪힐 현실이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나름대로 많이 그런 현실 당내 상황을 파악을 많이 했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봐서 전혀 그렇게 무례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들어가서 힘들지만 그럼 잘 해보시라 그랬던 건데 역시 들어가서 뜻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래는 뭐 그냥 만나본 일이 없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벌어진 일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번에는 전원책위원장 파동 때문에 겪으면서 이제 이런 말하기는 좀 가혹할지 몰라도 이제 뭐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이나 당 내에서는 사실상 이제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내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자, 이게 참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느냐 또 인적 청산하느냐 물론 둘 다 해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이 둘 다 사실은 상당히 꼬이면서 근데 결국 나오는 게 이제 보수의 외연 확장 그다음에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반문연대. 그러니까 어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신보수의 가치가 반문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보수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결집의 어떤 깃발은 될 수 있어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잠깐 언론 보도에서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 이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보수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또 문씨가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런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가 잘 안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죄송합니다. 국정의 여러 분야에 많은 문제들이 참 속된 표현은 널려 있어요. 예. 잡으려면 하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나도 이걸 이슈를 만들지를 못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슈로 만들려면 정책 능력과 예. 논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외마디로 막 그죠? 뭐 공격적인 얘기는 하는데 예.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슈를 만들지 못해요. 널려 있는데 문제가.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초조하니까 이제 아마 반문연대를 하는 모양인데 저런 거대한 정당이 무엇에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서 힘을 뭉치자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초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초라하고 예. 자기 스스로 그 위상을 아주 왜소하게 만드는 예, 참 보기 좀 딱해요. 예. 예, 능력은 없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런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정면으로 대통령을 비판해서 그 비판에 지지하는 사람을 모으면 되는 것이지 반문연대라는 걸 목표로 내거는 110석이 넘는 거대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